보시면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매니저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어땠나요? 빠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수소 관련 이벤트 때문에 수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 바로 지방에서의 그 경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인맥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번 주였고, 또 하나가 증사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도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노란톡에서 금요일부터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가 월요일 날 노란톡에서 이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포트를 좀 줄이시고 집중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금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3거래일 동안 하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제가 보고 있었던 매크로 자료들과 굉장히 많은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들, 제가 분석하는 또 선물에 대한 결과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저가 예측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해드린 게 노란톡이었습니다. 그런데 빠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일정을 보면서 매수해서 굉장히 좋게 올라갔던 종목들도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와 정치 테마, 2차 전지 이런 종목이 아닌데 불구하고 일정으로서 올라갔던 종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대한 부분도 멘트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리스크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9월 9일 날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열리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금리 결정도 있지만 팬데믹 긴급자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테이퍼링을 진짜 진행할 것이냐 아니냐, 테이퍼링까지 가느냐 아니면 긴급자금 프로그램만 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려감이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올라갔던 월요일 날 이제는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그 소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빠질 때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ETF 종목이에요. ETF. ETF는 펀드를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갈 때 증시 추종한 ETF가 있고요. 증시가 빠질 때는 증시와 반대로 증시가 빠진 만큼 올라가는 ETF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인버스라고 부르고,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곧버스라고 부르죠. 인버스 2배짜리가 있습니다. 그 종목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인버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만큼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가 지수가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가 내려왔어요. 근데 어디를 안 깹니까? 아래 저가 자리까지 가지 않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버스가 눌림목이 왔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반대로 지수가 올림목이다. 지수가 올라왔을 때 저항에 맞을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서 비중을 줄이자, 그 다음 뭘 하자? 인버스를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어떻게 돼요? 3거래일 동안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저께 종가의 기준을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비중 절반을 덜어냈습니다. 왜냐하면 3거래일 동안 지수가 빠진 이유가 네이버와 카카오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기보다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이젠 추석과 FOMC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요. 수익만을 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이런 지수를 보면서
인버스를 이용한 ETF를 이용해서 해지 수단도 가지고 있어야 나의 계좌를 좀 방어를 하면서 내 종목에 빠진다면 반대로 ETF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분을 어느 정도 차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전략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략을 좀 많이 짜시면서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고요. 물론 쉽다면 굉장히 쉬운 시장이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이런 해지 수단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가 또 지수에 대한 예측들, 리스크 조절을 해야 된다.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앞으로 어떤 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노란톡이죠. 그렇다면 그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일단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오신 다음에요. 받는 사람에다가 샵 포함해서 샵 2034 넣으시고 내용란에 캘린더라고 3글자 넣으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와 참여 코드 비밀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비밀번호 참고하셔가지고 누르신 다음 입장하시면 제가 또 다음 주부터 오늘 설명드릴 자료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예측까지 다 해드리고 있을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또 좋은 가이드도 받아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표가 끝나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도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 일정도 굉장히 많은 게 또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어떤 일정이 있느냐? 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월요일 날 일단 앞타바이오가 무상증자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타바이오는 이 무상증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적어드렸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기관 대상으로 하는 이 하이드로젠 웨이브에 대한 설명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관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전망치를 하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관련 주들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성광밴드라는 종목이 코스닥 온라인 탐방 아이를 참가를 하기 때문에 성광밴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떠한 기업 리포트가 올라오는지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일정을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는 요 CLSA에서 인베스터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은 그러니까 해외 증권사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된다는 건데 현대모비스하고 기아, 크래프톤과 신한지주가 참가를 해서 설명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표가 있어요. 외국인 지적 투자 지표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얘가 좀 중요한데 상원 회기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부채 한도 아니면 인프라 투자안 여러 가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원이 다시 이제 휴가 기간을 끝내고 돌아온다.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미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화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S&D와 뭐 실리콘트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공모 청약을 하는데 최근에 공모 청약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 하십니다. 이 종목 공모 청약을 해도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건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그 증권사에서 경쟁률을 띄워드립니다. 그럼 그 경쟁률을 보고 참여도가 높은 경쟁률일수록 상장 때 굉장히 큰 폭으로 그 차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있는 종목들로만 참가를 하시면 그나마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를지가 판단해서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SK 리츠가 또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북핵 수석 대표의 3자 회동이 예정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뭐가 움직일 수 있겠다? 요거 앞두고서 아마 월요일과 화요일 날 요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아마 대북 관련 테마가 한 차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인맥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도 아마도 대북 관련해서도 테마주가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기 때문에 대북 관련된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흐름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이폰의
신제품에 대한 발표가 14일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발표 이후에 또 아이폰 밸류 체인들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래 적혀져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되어져 있는 산업군들에 대한 전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보다도 공모 청약이나 아니면 테마주를 본다면 대북 테마 같은 종목들 이런 거 한번 어떻게 형성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나타났던 해외 증권사의 인베스터 포럼에 카카오뱅크가 참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금통위 우사로 공개가 되고 그렇다면 금통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이제 9월 중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15일쯤부터 발표가 되는 또 수출 통계가 더 뜹니다. 그렇다는 거는 미리 이제 그 수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고 품목을 어떻게 보는지를 수출입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다 검색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출이 굉장히 잘 된 종목들이 아마도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에서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 이후에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뭐 지수에 대한 변동성, 연준 위원들의 멘트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수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이제 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언론에 따르면요. 중국의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의 얘기가 나타날 거다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역시나 또 대북 관련된 내용이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두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대북 테마가 한 번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의 외교장관이기 때문에 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여기서에 또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 주 아마 작은 종목들이 테마 형성이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의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스의 공장, 쌍용차 일정, SK텔레콤의 컨퍼런스도 있고 이 아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NK맥스 아마 차트 보신 분들은 놀랄 거예요. NK맥스가 차트가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이렇게 뻗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느냐? 이것 때문에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고 있던 거였죠. 이거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은 미리 지금 사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발표 이후에 이벤트 매도가 될 것이냐, 이 발표 이후에 진짜 좋구나 하고 더 올라갈 것이냐는 상황을 봐야 알겠죠. 일단은 주식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임상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어떻게 뜨는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수요일에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가 또 기관에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최근에 뉴의 자회사가 2천억을 투자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뉴의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로 컨퍼런스 콜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컨퍼런스 콜 이후에 증권사 애널들의 요 미디어 담당들의 코멘트가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리포트도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뉴스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 나타나는지 한번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에서의 파이낸셜 스토리가 나타나는데 SK보다도 이제 SKC가 요거 다음 이제 24일 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은 SK가 발표를 하고 24일 요 그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SKC가 이제 앞으로 중장기 전략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를 발표를 하는데 나머지 일정도 있지만 일단은 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거 제가 체크해보는 거는 SKC는 제가 노란톡에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노란톡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요거에 대해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의 우주관광 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주 관련 테마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OECD의 또 GDP 성장률, 미국의 3분기 GDP가 전망 하향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G20에 대한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의 또 지표가 있는데 요건 제가 자료가 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보고 말씀을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면 다들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치보다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측입니다. 예측보다 발표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보합 수준이냐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정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다들 기대하는 건 중국에서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일단은 대출에 대한 규제는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큰 유동성을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한 것도 이러한 중국에서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때 이러한 중국에 대한 지표는 꼭 체크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은 16일입니다. 16일 날은 또 SK이노베이션의 또 임총이 열리고 여기서 분할에 대한 멘트가 나타나겠죠? 분할에 대한 임총이니까.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탄소 중립 비전 설명 IR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시 한 번 더 탄소 중립에 대한 리포트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다음 주에 테마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유럽 동양학회도 개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이수혜지수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유한양엔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눌렸다가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줬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요거 일정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들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유럽 동양학회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벤트 매도 전에 월화수 중에 아마 전략을 짜시면 아마 좋은 전략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의 또 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지표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또 현대중공업의 신규 상장을 하죠. 그 때문에 요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이고 현대모비스가 또 배터리 관련된 또 화상 투어에 참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미국에서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다음 주에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변동성에 우리가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잘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석경 AD의 또 기관 대상하는 경영 설명도 있기 때문에 리포트가 또 어떻게 올라오는지와 기관 수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시장은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수익 날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계좌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이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예측해드리고 있는 지수의 방향성 이번 주에 100% 다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제가 다 예측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다 설명해드릴 거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여신 다음에요. 샵 2034번으로 캘린더라고 세 글자 넣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와 비밀번호가 갑니다. 그 비밀번호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제가 설명드린 이 자료와 또 함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참고사항 받아가 보시면서 다음 주도 대박내는 한 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